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놀라운 부동산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30% 하락하거나 최고점 대비 반토막 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어제 부동산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사, 아파트값 최대 30% 내린다, 지금부터 드라마틱할 거, MBC 뉴스에서 교보증권 박광재 수석연구원에 작성한 보고서를 이용해서 기사를 만든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아파트 대폭락을 경고했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아파트 대폭락을 경고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주장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리포트 주제는요, 2024년 연간 전망이었습니다. 거기에 건설 부동산 부문의 백광재 수석연구원님이 발표를 한 거예요.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24년 건설 산업 전망, 두 번째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인데, 두 번째 파트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고 전망했을까요? 현재 가격 대비 마이너스 30%, 그리고 2021년에 형성된 각 아파트 가격의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 현재 금리 상태의 장기 유지와 내재 수익률과 안전 수익률의 역전 상태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 이 정도 수준 빠질 거라고 봤다는 거죠. 자, 먼저 하락 가능성이 큰 이유를 금리를 꼽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현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금 기준금리 3.5% 상황을 덜 반영했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0.5%일 때 A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자, 근데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얼마가 되어야 될까? 보세요. 기준금리 0.5%일 때는 예금금리가 0.8%고 10억 예금을 맡기면 8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3.5%가 되고 현재 예금금리가 4%니까 10억 예금을 맡기면 적어도 4천만원 정도의 예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돈의 가치가 5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5배가 올랐을 때 그럼 대출금리는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재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해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초과 공급입니다. 자, 시장의 수요보다 더 많은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 13년간, 그래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6만 6천 호의 아파트가 초과 공급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 입주 물량에 멸시 물량 빼고 여기에 적정 수요를 제외했더니 2017년 이후 꾸준히 과공급 상태가 이어졌고 이게 2025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초과 공급된 것들이 현재 수도권 지역의 매물 증가와 미분양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 초과 공급과 그리고 금리 상황을 덜 반영했다는 것, 이런 전제 상황에서 그럼 수도권 아파트값 폭락은 무엇이 시킬 것인가? 그 폭락의 트리거를 두 가지를 꼽았거든요. 첫 번째는 2019년 혼합금리 대출 차주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장기 고정금리가 없죠. 정책 무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는 이제 변동금리나 이제 5년 이후에 금리가 바뀌는 혼합금리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2019년에 기준금리 1.75% 이하에서 받았던 대출의 갱신이 다가오네. 그래서 높은 갱신금리 적용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가능성을 본 거죠. 수도권 아파트값 폭락 트리거 두 번째는요, 바로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세대의 매수 비중 확대입니다. 주택가격의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4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12월에 집값이 한창 급락했을 때 32%까지 축소됐다가 13부동산 대책 이후에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완화로 40%까지 급증을 했더라. 그런데 이렇게 주택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2030 세대가 일으키는 신용 리스크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내년 아파트 시장의 전망은요, 역전세는 확산과 이자 부담 가중에 따라서 5% 이상 하락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반토막 50%까지 갈 거라고 본 거죠. 자, 이 리포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야,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수도권 아파트 불패 신화도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반토막 기다렸다가 사야겠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만기되시는 무주택자분들도 이거 보시면 생각을 다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쇼킹 부동산이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경제지표나 경제데이터 등으로 집값을 예상하면 틀린다고요. 그럼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 두 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가격 재평가 모델. 자, 특정 금리가 되면 집값은 이 정도로 조정돼야 된다. 그런 예측 모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예측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 3.5% 몇 년간 유지될까요? 지금 채권 전문가마다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 시기가 다 다르고,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연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연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다 얘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얼마나 낮출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낮춰지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보유자는 어떻게 할까요? 금리가 낮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매수 대기자는 야, 이거 낮아질 때 사면 늦겠다 싶어서 미리 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초과 공급입니다. 수도권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으로 15만 호의 신규 주택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단순하게 가구 수 증가 말고도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선호 주택에 거주하는 수요도 계산해야 돼요. 자, 신축 아파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해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많았던 건 맞아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로 많이 왔거든요. 입주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입주했냐가 중요한 거죠. 새로 공급된 아파트의 선호도, 특히 위치에 따른 선호도도 체크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역에 많이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공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이미 제한된 상태가 꽤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장기간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주택시장 공실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실소자들의 수요가 적지 않게 붙고 있다는 겁니다. 집값 하락의 트리거 두 가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5년 혼합금리의 만기된 내용.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40년 만기 대출을 받은 사람은 40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갈 것이다. 이게 왜 착각이라고 보냐? 40년 동안 소득이 고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차주의 소득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019년에 월 소득 300만 원에 월 상환액 100만 원을 지출하는 차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에 고정금리가 만기되고 변동금리가 적용돼요. 월 소득액이 근데 4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상환액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120만 원을 오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이자가 이 정도 오른다고 집을 팔까요? 소득이 더 늘어났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요, 대출을 받으면서 소비를 극도로 절제를 하면서 대출 상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을 받을 때 20년, 30년, 40년 받지만요,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10년 전으로 모든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소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또한 2030 세대가 부동산 폭락의 트리거인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정말 2030 세대가 무리하게 집을 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친 LTV 비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추가했던 게 대출 규제였어요. 그래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여기는 9억 이하 주택은 10억짜리 주택 4억밖에 대출 안 해줬고요. 9억 초과분은 20%밖에 안 해줬습니다. 10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한 푼도 취급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이다? 내 집 마련할 때 집값의 40% 이상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요,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리다고 이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됐다? 이미 1년간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았지만 실제 내가 살던 집 이자 부담돼서 처분했던 사람은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버블 붕괴될 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팔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 역전세난 때문에 하락한다.
아시다시피 쇼킹 부동산은 2022년 2월부터 사람들이 역전세라는 개념도 없을 때부터 경고를 했었고 그해 여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2022년 10월에 역전세 대란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현실화가 됐고 올해 1분기 때 역전세라는 집값은 정말로 많이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올해 초 대비 전세 가격 주요 지역은 20에서 40% 상승했습니다. 매매값 반등한 것보다 전세값 반등한 폭이 더 컸어요. 물론 2년 전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몇몇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전세값이 낮아졌기 때문에 토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이 75%가 됩니다. 일부 투자자가 갭을 끼는 과정에서 2년 전 대비 토해낼 비용은 생기지만요, 대출 제도가 개선되거나 또는 차주의 신용대출 등으로 현재는 역전세에 따른 금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서적에서 강조한 게 있어요. 역전세난의 핵심은 바로 공급 증가 플러스 수요 감소입니다. 사는 사람이 없어야 역전세난에 따른 금매 간의 경쟁으로 초급매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자, 지금처럼 금매가 바로 팔린 상황에서 역전세난에 따른 집값 급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요즘 부동산을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을 하시겠지만 시장금리 급등에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폭락의 시작일까요? 교보증권이 발표한 대로 이 반토막 나는 서막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침체는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 시장금리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지표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당장 조금 전에 발표됐던 미국 CPI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11월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서 5년물 기준으로 해서 벌써 0.3%포인트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망할 때 거시경제 데이터나 또는 경제 지표 등으로 전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월에 역대급 큰 시장 열리는 거 아시죠? 바로 분양권 전매 시장, 거의 서울에서는 5년 만에 열리는 것 같아요. 장의자의 레디언트나 올림픽파크 포레온, 알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자는요, 이 분양권 전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스입사,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